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2-8강 가설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조사론도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예. 여러분들 사회복지조사로는 최대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마다 어떤 특성이 있지요. 공부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연결을 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건 단순 암기해야 될지 이렇게 공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복지조사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수학적인 것도 그다지 없어요. 수학적인 것도 그다지 없고 또 10년 만에 한 번씩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 선배가 과감하게 이제 뺐어요. 킬러 문항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이거 학자도 아니잖아. 이거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히 빼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이제, 책에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2-8강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렇죠?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 첫 번째 함께 변해야 된다. 그렇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함께 변해야 된다. 무슨 성? 공변성. 그렇죠? 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에서 누가 앞서야 돼? 시간적으로. 그렇죠. 독립변수가 앞서야 되겠죠? 시간적 우선성. 자, 그리고 이제 호위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성? 통제성. 그죠? 자, 이렇게, 인과관계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죠? 변수 쭉 공부했었는데,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죠? 독립변수는 크게 뭐라고 기억하더라? 원인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종속변수는 여러분들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의존할 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종속변수는. 자,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로 했었죠. 매개변수는 어디와 어디 사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그러한 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절변수 했었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절변수. 자, 그래서 조절변수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를 중간에서 뭐하는? 조절하는 변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절하는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어서 종속변수가 무슨 값을 가진다? 변이값을 가진다. 문제 풀어낼 때 여러분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종속변수가 변이값을 가진다. 딱 나오면 그건 뭐야? 조절변수야. 그렇죠? 자, 그리고 선행변수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수라고 했었고요. 외생변수는 바깥의 외자. 그렇죠?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외 제3위 변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라고 했었고요.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대안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변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제변수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호위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입한 변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도입한 변수를 통제했을 때 호위관계가 성립되면 그게 바로 무슨 변수다? 통제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두고 본격적으로 가설의 설정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가설의 개념.
우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2장 첫 시간에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었죠. 그죠? 가설이 개념. 가설은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거를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검증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되지 않았냐. 알았지? 그러니까 뭐란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할 수 없어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런 거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뭐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사가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문장을 그거를 우리는 가설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검증 가능한 형태니까 여러분들 검증한 거야 안 한 거야? 검증이 안 한 거지. 그렇죠? 검증이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검증이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답이야? 임시적인 답이고 잠정적인 진술인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거 가설에 대해서 첫 번째, 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장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야. 임시적인 거고요. 잠정적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뭐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아직까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선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 문제. 여러분들 연구 문제는 무슨 문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시간에 했었지. 연구 문제는 무슨 문 형태?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라고 했었잖아. 의문문, 기죠? 앞에 했었잖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니다.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요. 알았지? 자, 이거를 가설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알겠죠? 가설로 뭐 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하도록 그렇죠?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장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사할 수 있도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의 성적은 상승할 것이다. 라든지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의 성적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연구 문제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문장.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 조건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 조건 내지는 가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상호 연관성이죠. 그렇죠? 상호 연관성. 여러분들 가설은 두 변수로 구성되어 있잖아.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이 두 변수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 경험적,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가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조작화를 한번 해보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사회 대상을 가설로 만들 수는 없다. 알았지? 자, 이렇게 두 번째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개의 독립 변수와 한 개의 종속 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한다? 구체성이라고 한다. 알겠죠?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치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의 어떤 가치나 편견이나 어떤 주관적 선호,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쓸 때요. 무슨 뭐 바람직하다. 이런 형태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성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가성이라는 것은 확정된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잠정적인 진술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확률성, 개연성, 추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설의 특징. 자, 그리고 논리적 간결성.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성. 문제 해결성이라는 거는 어떤 가설의 목적이 뭐예요? 가설의 목적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 조건으로서는 이런 문제 해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설의 조건,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가설의 종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가설할 때 가설의 종류는 크게 몇 개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가설을 그거를 연구가설이라고 했었고요. 연구가설이 반증가설을 영가설, 영가설의 반증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기억나시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설의 종류에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모르는 부분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연구가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가설은 제일 먼저 뭐로부터 도출된다?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 첫 번째 체크를 해두고요. 이론으로부터 도출되고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그걸 연구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구자가 기대하는 연구 결과의 소술이다. 이게 바로 연구가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둬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자주 표현되는 연구가설을 표현되는 방법이야. 알았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두 개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뮤라는 건 여러분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집단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단 평균. 그래서 뮤1과 뮤2는 서로 달라야 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알겠죠? 자, 영향을 주고받고 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독립변수는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 알았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트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시와 농촌 지역이 있죠. 도시 아이들이 있고, 그죠? 도시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농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둘 간에 이런 지역 차이, 도농 간의 지역 차이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연구 가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도시, 농촌의 지역차가 학력 격차를 있게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속변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연구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간에 서로 뭐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도시, 농촌, 지역차가 학력격차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 연관성,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 지역차가 학력격차를 일으킨다라는 원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연구가설에 대한 표현이고요. 두 개의 모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어떤 모집단 평균, 그걸 뮤1이라고 하고, 농촌에 사는 아이들, 학생들의 모집단 평균, 뮤2라고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뮤1과 뮤2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자, 같다고 해봅시다. 같아. 자, 그러면 도시와 농촌 간에 지역차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학력격차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연구가설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연구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집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달라야 돼. 달라야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다르니까 서로 간에 지역차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지역차가 존재하니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거겠지. 그지? 자, 봅니다. 두 개의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알았지? 모집단 평균과 모집단 평균, 1, 2가 서로 달라야 돼. 알았지? 다르면 서로 뭐 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고받겠지요. 그렇죠? 농촌에서 어떻게 도시로 향하고, 그래서 농촌으로 향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농촌 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죠. 농어촌 특례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지? 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 다르면은. 그렇죠?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연구 가설이야. 자, 두 개의 모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뮤1, 뮤2는 서로 달라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두 변수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 라고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구 가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연가설은 이거의 반대지. 그지? 연가설이 이거의 반대야. 자, 그러면 연구가설이 반증가설입니다. 두 개의 모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그렇지? 뮤1과 뮤2는 서로 같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력격차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성립되는 게 뭐가요, 여러분들? 연가설이야. 알겠지? 자, 봅니다. 뮤1과 뮤2 간에 영향이 없다.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둘 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관계가 없고. 그런데 변수 간의 관계는 우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진술하는 가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일부 격차가 존재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연가설은 일부 격차가 존재한다 할더라도 그 일부 그 격차가 발생하는 거는 변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지 표준 추출 오차, 즉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성립이 되고 일부 존재할 수가 있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우연하게 발생한 거야. 표본 추출 오차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지 원래는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변수 간의 관계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간설. 그죠?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단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 원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영향을 주고 받아 안 받는다는 얘기야.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요.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 연구자가 이거를 채택하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버릴 것을 예상되는 가설이고요. 연구자는 이게 참이길 기대하고요. 요게 거짓이길 기대하겠지. 그렇지? 거짓이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동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간의 관계가 없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가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대립가설 넘어가서 무슨 여기서 해볼게요. 않는다는 거고, 대립가설은 어떤다라고 했어? 이 영가설이 반대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지? 그러기 때문에 도시 학생들은 성적이 높고, 이런 지역 차이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대립가설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도시 학생들은 성적이 높고, 그 다음에 농촌 학생들은 성적이 낮고, 이런 어떤 지역 격차가 존재하고, 이런 지역 격차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립가설. 그지? 영가설이 반증가설이고, 요거는 뭐를 똑같은 거야? 위에 있는 연구가설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지? 대립가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 선배가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요, 이제. 자, 이제 대립가설 봅니다. 대립가설, 대안가설이라고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가설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 어떤 채택이 목적이고요. 영가설이 반증가설이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 검증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그냥 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는데, 영가설이 참인데도 부정하는 거를 알파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가설이 참이야. 그럼 영가설을 채택해야지. 그렇지? 근데 연구자가 영가설을 채택하기 싫어. 그래서 영가설이 참인데도 부정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알파 오류라고 하고요. 알았죠? 반면에 제2종 오류는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영가설이 거짓이야. 그럼 어떻게 해? 영가설을 버리고서 기각시키고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영가설이 거짓임에도 채택하는 그러한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우선 기억해 둬야 돼. 2종 오류를 그래서 베타 오류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워둬야 되잖아. 그죠? 이거 간혹가다 나오니까 외워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배는 이렇게 외웠어. 일영 맞기. 그 다음에 2, 0. 것이 틀린 거지요. 그렇죠? 틀렸는데 채택. 10 맞기, 20 틀채.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러분들 외워두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 1종 오류는 뭐다, 여러분들? 10 맞기. 그지? 1종 오류는 영가설이 맞는데도 기각한 거고. 그러죠? 2종 오류는 뭐야? 20 틀채. 2종 오류는 영가설이 틀린데도 채택한 거. 알았지? 자, 이렇게 영가설이 참인데도 영가설을 채택한 거. 그렇지? 이거는 옳은 거 결정이잖아. 참인데 영가설 채택한 거. 그래서 참인데 기각한 건 1종 오류라고 하고요. 영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2종 오류, 베타 오류라고 하고, 거짓이면 어떻게? 기각해야 되겠죠. 옳은 결정이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가설 검증의 오류,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암기할 것도 없어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명목적 정의다, 또 차전적 정의, 개념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정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추상적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조작적 정의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조작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수량화시켜 놓은 거. 이거를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측정하려고. 자, 그래서 측정, 관찰,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한 거야.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한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요. 일반적으로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양적 조사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 추려가지고 통계로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내야 되잖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추려가지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조작적 정의는 그래서 경험적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상적 구체화 그리고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 구체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경험적 구체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척도라는 것은 측정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뭐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 척도는 조작화의 어떤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조작화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순서를 걷는다고 기억해두면 돼요. 개념이 이제 추상적인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측정 과정을 겪는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리는 뭐다? 측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반면에 조작적 정의는 뭐다? 여러분들 측정, 수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의 문제입니다. 가설, 우리 여태까지 배웠었죠. 자,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이다. 맞죠? 그렇죠? 정확하게 가설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맞죠? 그지? 여러분들 연구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거에 반대니까 영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지 않는다 가정한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연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야기했었죠. 연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 그 다음에 4번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가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답 24번에 뭐가 되겠어? 5번이 되겠죠. 24번의 정답 5번. 자, 그럼 2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의 문제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무슨 가설? 연구가설이죠. 그렇죠? 영가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꼭 기억해두라고 해서 아까 그 다음에 2번 변수 간 관계 없음이 검증 가능한. 그렇지? 검증 가능하냐? 검증되니 아니야. 자, 그리고 3번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조사자가,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가설은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했어? 연구가설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영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다. 영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은 연구가설이 아니라 무슨 가설?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했었고요. 5번 변수 간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다. 맞죠? 변수 간의 관계는 우연히 일치일 뿐이야. 그지? 변수 간의 관계는 원래는 관계가 없어.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그건 단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연일 뿐이야. 그지?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26번 봅니다. 자, 양적 연구의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수 간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맞죠? 그죠? 자, 2번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문제 해결성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3번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한다. 맞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문구 반복하지. 그렇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까 이 선배가 이해하게 했던 거. 자, 그리고 4번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 구체성 이야기했었지. 그지? 간결성, 구체성. 가설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돼. 많으면 안 좋아.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가 좋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 5번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탐색적 조사인지 처음 보죠. 이거는 조사 설계에서 있죠. 조사 설계에서 이제 나와. 조사 설계에서 나오는데 일종의 예비조사야. 예비조사라는 거 모르죠? 예비조사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그 연구 가설이나 조사 계획이 어떤 필요 없는 그러한 조사를 우리는 그 예비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 이 탐색적 조사는 예비조사다. 그래서 연구 가설이나 조사 계획이 필요 없는 조사다라고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배우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해 두고 2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러면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보고 27번 문제 봅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지요. 1번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자, 2번 연구자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 하고요. 2번 맞고 3번 연구가설에서 명시된 것을 기각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을 귀무가설을 뭐라고 하냐면 연가설이죠. 연가설이야, 귀무가설이. 그래서 연가설이라고 한다. 3번 맞지요. 그렇죠? 자, 4번 귀무가설, 연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연가설이 아니라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무슨 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연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 자,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 연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한 경우이다. 맞지요? 이영, 틀채. 그렇지? 틀림에도 불구하고 채택한 거. 이영, 틀채. 10 맞기. 그렇지?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8번 보도록 합니다. 28번. 개입이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두 개 모집단의 평균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위 가설을 기호로 표현하면 뮤1, 뮤2 맞죠? 그죠? 자, 2번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다. 그렇죠. 연가설은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고요. 3번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뭐 하는 거? 거짓이길. 참이 아니라 거짓이길 기대하는 거. 그러면 28번의 정답 3번 나왔네. 개입이 효과가 우연이야. 표본 추출 오차야. 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가설이고요. 연구 가설을 반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설이다. 맞지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2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개념이 조작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회 문제입니다.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하의 산물이다. 정확하게 표현했고요.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로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다. 명목적 정의는 여러분들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개념적 정의잖아. 그죠? 개념적 정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측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조작화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3번 나왔네? 그러지? 29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명목적 정의는 여러분들 개념적 정의야. 앞에 한번 책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실제로 관찰되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조작화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조작화 과정. 그렇죠? 개념이 조작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3번.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맞지요? 기억. 자, 니은.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맞죠?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대안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다. 대안가설은 대립가설이죠. 연가설은 여러분들 뭐야? 연가설은 연구가설이 반증가설이죠. 그러면은 이거 틀리고요.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아니라 우연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맞는 거는 30번의 기억, 이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30번의 정답은 1번.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작적 정의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해하라고 했어? 뭐 측정 가능한 거. 자, 봅니다.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맞죠? 그죠? 예,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거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지면 개념이 풍부해져요? 구체화돼요? 구체화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니은 틀린 거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되는 거야? 구체화되는 거지. 조작적 정의가 없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설 검증 가능해요? 그죠? 예,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만든 거 31번의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31번의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가설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강의 서두에서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그지? 예,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낄 건 끼고 빠질 건 빠지고서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선배도 강의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